자, 오늘 상담을 해드릴 분은 12월 19일 날 상담을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그 무료 연애 진단에 유료 상담 받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올려주신 글이에요. 아하님. 예. 재회와 남자의 심리가 궁금해요. 여자분이시고 28살이고, 교제 기간은 1년 4개월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헤어지는 당일에도 그랬지만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멘붕이 와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다 못 물어보고, 아직 유료 상담을 받아도 마음이 뭔가 풀리지 않는 실이 아직 엉켜 있어요. 울다가 괜찮다가 공부하다가 웃다가 반복하면서 지냅니다. 여기 사이트에 와서 보니까 미루코님이 상담해 주시면서 얼마 뒤에 연락 올 것 같네요 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을 못 들으니까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건가요? 제가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예, 얼마 후에 연락이 올 것 같다는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카페 글을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좀 많이, 이 아하님이 지금 멘탈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헤어지고 나셔서 이게 좀 충격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럽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상황이 되면은 많이 혼란스럽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란스러워서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건 상황을 보고서 이 상담을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해는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란스럽고, 제가 제 얘기도 들었다가 딴 사람도 얘기 들어봤다가, 이런 사람 주변 사람도 얘기 들어봤다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혼란스러워 많이 하시죠. 예. 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불합격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떠난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다, 다시 만날 필요 없다 생각하지만, 나중에라도 꼭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야겠거든요. 그거는 본인 선택이신데 그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개로 만났고, 저희는 그 대신 제가 누차 얘기를 해드리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자기가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알겠지만,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미루코라는 사람을 부정한다거나 미루코의 이론을 부정하면서 저 옆에 남아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그러니까 물론 투정 부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심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미루코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러면은 왜 제 얘기를 제 상담을 왜 받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 그런 건 제 상담을 굳이 받으면서 저한테 의심을 품으시니까, 저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저 예전에도 유료 상담을 하실 때 저한테 물어보요. 확실한 거죠? 이런 거 꼭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아니,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한테 상담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데 왜 나한테 상담을 받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돌려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시면 저한테 상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다른 분한테 받으셔도 돼요. 충분히 제가 신뢰하다고 생각할 만하면 그때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얘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맞냐 안 맞냐 따지고 있고, 이게 확실하냐. 물론 불안한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기분이 나쁘잖아. 내가 여태까지 신뢰도 없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상담해 받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예. 어떤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세요. 예. 그 자체로 부정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이게 그런 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무튼 예, 저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해줬고, 각자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는 잘 지내오다가 제가 10월부터는 좀 예민해지기도 했고,
저랑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해주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서운한 티를 많이 냈고요. 10월 초에 카톡을 하다가 남자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하기도 했고요. 뭔가 저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았거든요. 미루코님이 제 행동을 보고 어린애처럼 행동을 제가 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게 반복되니까 남자가 참다가 마음이 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 남자는 헤어질 때 자기 마음이 지쳤고 이 관계가 계속 반복될 것 같고 더 잘해보고 싶지 않냐니까 이제 자기는 사랑이 아니라 정이라면서 다시 만나도 무의미하다고 하더라고요. 헤어질 때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갖다가 이 남자가 했던 얘기를 갖다가 지금 미루코의 생존연애 121번째 시간인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진짜 헤어질 땐 다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프레임 문제. 그죠? 예. 헤어질 때 마음이 지쳤고, 이게 무슨 문제야? 에너지 문제. 그죠? 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이고, 지금 만나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 뻔한 얘기들. 예. 제가 수백 개의 사연들을 통해서, 제 방송만 하더라도 제가 하루에 몇 개씩 해드리는데, 진짜. 야, 이거 뻔한 사연들 아닙니까? 이젠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맨날 얘기해 주는데, 제 방송도 안 보고 이거 사연 받으면 안 됩니다. 예. 누차 제가 1회 때부터 계속 얘기해 드리잖아요. 예. 제가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잡으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미루크님 또 상황을 들으시고, 권태기 이별과 비슷하니 에너지 문제라고도 얘기했어요. 제가 위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죠. 그죠? 마음이 지쳤고, 에너지 문제. 권태기예요. 예, 이런 반복이 계속될 것 같다. 프레임 문제. 예.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줘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걸 회복이 된 다음에 프레임도 다시 재설립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거 문제도 2차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결단이 좀 빠른 편 같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제 매력보다는 의존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결단 같은 거는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것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예.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내면이 느끼는 감정은요, 다 똑같아요. 내면이 느끼는 감정이 다 똑같은데 이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제 매력보다는 의존을 많이 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헤어진 거라고요. 그 남자가 정말 나쁜 게, 제가 헤어지기 일주일 전에 우리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벤트가 요즘 없고 항상 같은 곳에만 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시험 끝나고 여행도 다녀오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서로 다투다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니 하루 만에 마음을 정하고 저에게 통보하는 게, 뭔가 전부터 힘듦이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고 참은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니까 더 그랬겠죠. 제가 시험을 잘 봤다가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험도 잘 못 봤다고 그러지, 내년엔 또 이렇게 보내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그 계약직으로, 계약직 교사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시험 공부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만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제가 물론 짜증을 많이 냈던 것도 있지만요. 그리고 사랑 표현보다도 저보다는 그 사람이 더 많이 했고요. 제가 애교가 없다 보니 좋으면서도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이런 것도 지치는 이유 중 하나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겠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남자와 여자는 이해관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예. 남자들은 자기의 욕구를,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을 갖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선정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 욕구를 채우려는 이 내면적인 본능을 갖다가 해소시키지 않고 매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사연이 하루 이틀, 하나 두 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상담 때 미루코님이 연락하지 말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셔서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어진 날 그 남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 여자이분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아하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기에게 연락도 하나도 안 해주고 성욕만 채우려고 하는 남자를 만나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셔야 돼. 본인이 이런 식으로 투정 부리고 이러면서도 자기가 못 만나주고 그 남자가 원하는 이해관계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건 입장을 바꿔서 이 남자가 그냥 연락도 하나도 안 해주고 관리도 하나도 안 해주는데 가끔 와가지고 그냥 성욕만 채우고 가더라도 아, 나 이런 거 문제 삼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긴 자기 득만 채우려고 하는 거야. 이거 되게 이것만 보면은 물론 이 관계라는 걸 갖다가 어떤 한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관계거든요.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안 맞아버리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인간은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착한 남자, 착한 여자들이 문제인 게 자기는 뭐 항상 착하고 남의 탓을 돌려버리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남의 탓은 남에게 돌려버리면 뭐 괜찮아집니까? 본인 정신승리하면은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아니라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고 나도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남녀가 만나는 것도 이해관계적인 측면이고 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협상에 나가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걸 뭔지를 꺼내놔야 돼. 그것도 많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계를 한다는 건 협상을 하는 것과 되게 비슷해요. 이 협상 테이블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꺼내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꺼내놓고 서로 교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착한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 묵시적 계약을 맺어요. 네. 비밀 계약을 맺어요. 나는 패를 하나도 까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는 단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알아서 잘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알아서. 어떻게 알아서 잘해줍니까? 내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회의를 하고 사람들끼리 막 토론을 하더라도 아니 얼마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 남녀가에서 나 이런 감정 알아서 맞춰줘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꺼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패를 갖다 꺼내서 서로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상대방 탓만 한다고 해서 이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죠. 예. 어떻게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누차 메타프레임이나 프레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거를 표현하려고 제가 그렇게 제가 이 강의를 갖다 지금 8월 18일 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이걸 몇 달 동안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이 남녀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협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꺼내놓고 상대방에게도 원하는 걸 제시하라고 해줘야 돼요. 이해관계는 분명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착한 남자나 착한 여자들은요, 항상 자기의 패를 가려.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나중에는 폭발을 하는 거죠. 너무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 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님 사연을 보면요, 아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하님만 착한 게 아니라 남자분도 되게 착한 남자예요. 잘해준 거죠. 그죠? 예. 이 남자분도 잘해준 거죠. 엄청 잘해줬잖아. 그죠? 화도 안 냈대. 그죠? 그러더니 갑자기 폭발했잖아요. 그죠? 예, 두 분 다 너무 어린애 같으신 거죠. 예, 그냥 알아서 상대방이 알아주길 착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도 착한 사람, 둘 다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선 선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지만 이 아하님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둘이서 만드는 관계예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없어요. 예. 한쪽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도 없어. 예. 내가 현명하게 모든 걸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제시하고 들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로서
상대방이 나를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해 줬을 때 너는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부탁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미쳤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이 사람이 미쳤어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게? 아니, 왜 도대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뭐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남자는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쓸데없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여기에서 이 여자랑 1년 4개월 동안 왜 시간 낭비하고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 낭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죠. 예. 그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시간 낭비, 1년 4개월 동안 이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시간 낭비를 했다고요? 분명 뭔가 원하는 게 있었겠죠. 그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알아서 해주기를 바랬겠죠. 근데 알아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누가 손해일지는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예. 예, 뭐 멘탈 싸움으로 가시든지 뭐 그거는 자기 자유이긴 한데, 예. 꾹 참고 그냥 안 들어주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죠? 그런 식으로는 다른 여자에게도 또 안 될 텐데요.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걔네들이 알아서 해준답니까? 걔네들은 걔네들 또 나름대로의 또 그런 가치관이나 또 다 자라는 환경도 또 다르고 또 걔네들이랑 적응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또 새로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걔네들을 갖다가 또 적응해 나가는 그 길들여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게 힘들거든요. 내가 알던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은 거지 이걸 또 알아가려고 하면 또 귀찮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협상을 하려면 에너지 상태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시고 내가 정상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연애라는 것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연애라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돼. 결혼 무조건 해야 돼?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연애라는 것이나 결혼이라는 것도 내가 여유가 되고 상대방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잘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쉽게 만났다가 쉽게 끝나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항상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만난 건 다 풋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는 사실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고, 뭐, 젊은 사람들은 되게 바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날 만한 여유가 많이 없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난 사람이랑 잘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 항상.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좀, 나이가 들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여유가 있을 때 연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단 그거는 사회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헤어지는 날 그 남자가 모든 SNS를 끊고 페이스북은 남겨놨대요. 저는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제 페이스북에 제 사진이 아니고 심경글도 아니고 영상만 올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페북도 끊겼더라고요. 예. 예, 페북 끊은 날, 페북이 끊은 날이 헤어지고 난 한 달 후고요. 제가 따로 뭐 연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엄청 싫은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다라기보다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람이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본인을 아하님은 얼마나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싫고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님이 대단하게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원수로 지내야 되는 사이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싫어서 끊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고 자기가 여유가 없으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차단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해서 그럴 거예요. 이게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본인이 뭐 얼마나 누굴 뭐 아니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예. 참. 그 영상 하나로 남은 관계마다 싹 정리를 해야 하나요? 멘탈이 너무 안 좋으세요, 이분은 진짜. 이제 연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단호하네요. 어쩜 이렇죠? 남자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 관한 정보를 싹 깨끗이 정리한다는데 아직 여자는 생긴 것 같지는 않지만 야, 멘탈이 너무 안 좋아요. 항상 여러분들 비슷하시죠? 제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 시간이 지나면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상대방은 항상 냉정하고 단호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예.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예. 항상 단호하고 냉정하대요. 예. 제가 이제는 아예 패턴을 정리를 하잖아. 아주 이게 너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있겠죠. 그냥 너무 많지 않아요? 다 똑같죠. 단호하고 냉정한 패턴이고 상대방이 돌아올까요? 연락은 언제 오죠? 제가 그리고 결정적인 게 그거야.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이성 만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혹시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이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야. 제가 그래서 하도 상담을 하다가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제외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 사람이 연락 끊을까봐, 아니, 그 사람이 본인 놔두고 또 다른 남자 만날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다 그렇대. 예. 다 그렇대. 하나도 빠짐없어. 예, 그리고 본인 잊어버릴까 걱정되시죠? 그럼 다 그렇대. 아니, 이거는 뭐 너무 패턴이에요, 패턴. 예. 아예 그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나봐요.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 방송하고서 이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 하기 전에는 엄청 심했어요, 진짜. 예. 엄청 심했어요. 지금 아하님은요, 이게 제 방송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진짜. 방송을 봤는데도 멘탈이 많이 무너졌구나. 진짜 이거는 상담 내용이 자기의 감정을 어루어 만져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아하님 사연 자체가 이거는. 야. 자, 예,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일반적인 제가 그래서 이 제외 사건을 통해서 제외하는 상황이 딱 이별의 상황이 와가지고 차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심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예. 자, 이렇게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남자는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아니, 시간이 나중에 흐른 뒤에도 저를 생각이나 할까요? 예, 지금 똑같이 제가 딱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 자, 그리고 마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가 헤어지는 이유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전 남친은 안정적인 직장에 주변에서 소개팅도 잘 들어오고 친구도 주변에 많대. 맨날 이거 아까 전에도 상담했던 내용이랑 똑같아. 아니, 상대방을,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버리고 간 사람은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 가치가 엄청 높은 사람이야. 자기는 버리면 무조건 홀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냐면 제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나를 버리고 간 사람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을 해요. 항상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는 보면은 나를 버리거나 내가 쫓아다녔던 사람은 항상 나에게 있어서는 항상 가치가 높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일반인이에요, 그냥. 예. 자, 이게 인간의 상대적인 내용이에요. 상대적인. 자기에게만 있어서 상대방이 되게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상대방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이 다른 데 나가서 뭐 잘 나가고 뭐 그러지, 실제로 잘 나간다고 해도 연애를 또 잘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나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본인을 막대하고 뭐 아무렇지 않게 대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도 그럴 것 같죠? 다른 남자한테도 그럴 것 같죠?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본인에게만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패턴으로 분석을 해봐야지 아는데, 아무튼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자, 시간이 나중에 흐른 뒤에도 저를 생각이 날까요? 당연히 근데 당연히 생각을 하죠. 인간의 기억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트라우마 지우는데 그 쉬울 것 같아요. 인간 기억 지우는 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 인간의 기억을 지우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엄청 불가능한 거예요. 예. 제가 최면으로 지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생각날 가능성도 커요. 예. 예, 아무튼 그것도 깊은 최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최면 감수성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기억을 지우는 게 효과가 오래 가는 거지. 이 최면이라는 그 기술은 믿음의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 최면에 잘 되는, 즉 최면 감수성이라고 하거든요.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에겐 치료 효과가 큰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기억이 안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전 남친의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단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 저도 이걸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누설상 얘기해 드리는 게, 이걸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냉정해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걸 막 냉정하게 무자르듯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무자르듯이 딱 자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예. 여러분들 뭐 제가 이걸 이론을 알고 개발을 하고 오랫동안 10년 동안 코칭을 해본 입장에서도 그런데, 일반인은 어떻겠습니까? 예. 일반인들은 진짜 이거 얘기를 하고 나서 시간 지나면요, 뭐 거의 99.99% 예, 받아줘요. 거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뭐 진짜 사연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본인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제가 수많은 증거로 이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해보세요. 예, 삐로리님 제외한 것만 보더라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한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제외를 막는 거지,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거의 다 된다고. 진짜 만나는 데까지는 거의, 제가 여태까지 해봤는데 뭐 무료 방송만 하더라도 8, 90% 확률로, 만나고 연락하는 데까지는 거의 대부분 100에 가까운 수치로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이, 이 내면에 있는 감정이라는 건 다 똑같이 느끼지만, 이게 언제 나타날지는 사실은 잘 모른다니까. 이게 언제 표현을 할지, 이게 묵혔다가 표현할지, 나중에 바로바로 표현할지, 그거는 그때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걸 표현할지 안 표현할지는 사실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죠. 그러고 나서 그걸 표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백을 하더라도요, 당장 내가 지금 고백할 테니까 당장 대답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 거절을 하지만, 시간을 두고 내가 생각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대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가 좋다고 그냥 얘기를 하고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대부분 좋아한다고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스킨십 하는 문제도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여자와 스킨십을 하려고 그래. 키스를 하려고 그래. 키스를 지금 당장 거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자분들하고 스킨십을 절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그 여자분이 뭐 이빨을 안 닦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뭐 어떤 음식을 먹어서 구취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딱 한 가지의 생각, 그냥 이 여자가 나를 거부하는 건 나를 되게 큰 사건이고, 어떤 상대방 이성이 나를 거절한다라는 건 되게 큰 사건이고, 이거는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다음번에 키스를 안 하게 되겠죠. 키스를 시도를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어떤 걸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한번 시도를 해봤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갖다 당장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강요를 하는 게 맞냐 이거죠. 응? 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예. 자, 사연을 들어보면,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연락 오시는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우선 이 친구는 아쉬울 게 없어서 그런지 그분들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연락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스타일마다. 그쵸? 그때 말씀하시기를 3, 4개월 정도 후면 나쁜 마음도 다 사라진다. 그때면 연락 다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며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거 하나를 취해도 이렇게 잘나서 이제는 뭐가 연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끝일까요? 우선 공부가 먼저인 것 같은데 합격을 하고 상황이 달라져야 먼저 연락을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면 좋을까요? 여기선 또 미루코님 도와달래요. 미루코님에 대해 미루코님 이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더니 제 방송을 하나도 안 보고 무조건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이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방송을 보셨으면 이런 질문 자체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참. 예, 방송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데. 아직도 이런 질문 하나요, 저한테. 아무튼, 이거 언제 연락해야 되는지 제가 정기적으로 좀 해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드리는 것 같아.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뭐 항상 패턴 아시죠? 잘 지냈어?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눠서 이렇게 딱 얘기해드리잖아요. 짧게 연락하라고 하는 거. 이 4가지 패턴. 이걸 갖다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해드리는데, 저 이거 해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잘 지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고창 맛있겠다 이런 거 있죠. 그거 진짜 외울 정도예요. 여러분들 요 방송 들으시면 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외울 정도예요. 다른 분들 지금 방송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애청자분들은 이거 패턴 외웠을 거야 아마. 이거 좀 방송 좀 보셔야 돼. 진짜 이건 너무 내가 많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자, 아무튼간 합격을 하고 연락을 하면 되나요? 아마 제가 예언하건데 이게 그러니까 아님이 공부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생각나는 거는 이 비의식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에서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거라서 내가 자꾸 몰입할 수 있는 상황에 다가가면 몰입하는 상황에 계속 몰입하는 상황으로 자꾸 다가가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공부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사람의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아님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부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뭐 제가 일단은 그런 거는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연애 실력을 키우셔야죠. 그죠? 연애 실력을 키우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멘탈이 부서져 있는 상황에서는 남자에게 접근을 만약 그 남자가 연락을 받는다고 해도 본인이 감당을 못 해내요. 예. 아님이 그 남자가 연락을 받고 만나준다고 하더라도 이 감당 되겠습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예. 예전에 왜 헤어졌어요? 도대체 그 사람하고. 그죠?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왜 헤어졌는지. 근데 내가 지금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그 사람에게 또 매달리고 질척대고 또 투정 부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과연 받아줄까요? 야, 너 변한 거 없구나. 또 똑같이 차이게 될 거예요. 예. 멘탈을 먼저 잡으셔야죠. 예. 멘탈을 확립하셔야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진짜 이거는 심리치료를 통해서 제가 좀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심리치료보다도 메타프레임 보세요. 일단 프레임 강의를 쭉 보세요. 프레임 강의 쭉.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은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악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 강의가 있는데 그거 2가지를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예. 좋은 기억도 많았대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여행도 많이는 아니지만 나름 추억도 있고 뭐
부모님 몰래 시간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많은 일들이 제 입장에선 가장 기억이 남는 일들이래요. 이런 기억들이 그 사람과의 재화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니요. 이런 좋은 기억들은 재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 카테고리화, 제 범주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 프레임적인 각인이 다시 생기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 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 밥상 그 사연을 그 이야기를 사연을 통해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머니 밥상에 해당되는 일이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차려줘도 관심이 없잖아요. 헤어질 때도 저는 다시 회복하고 싶어 했고 그 친구는 아니라고 밀어내기만 했거든요. 제가 밥상을 차려도 관심이 없는, 계속 거부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무려 연애 상담 글을 수도 없이 읽어봤지만 저랑 비슷한 사연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한데 뭐 비슷한 사연이 없어요. 이런 거 되게,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요. 이런 사연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제가 10년 동안 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이런 사례가 있냐 이런 거 꼭 물어봐요. 저한테 이런 비슷한 사례 있어요? 꼭 물어봐요. 꼭 물어봐. 예, 아주 많아요. 이거는 아주 평범한 사례예요. 이거는 무료 연애 진단에서도 뭐 몇백 개를 해드렸던 사연이에요. 예, 이거는 일단 제가 분명히 진단을 다시 내려드리지만 첫 번째 권태기예요. 이 남자가 지쳐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쳐있는 이유가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이제 재결합을 했을 때는 이전과 다른 프레임을 보여줘야 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 이거는 무조건 첫 번째, 무조건 휴식을 줘야 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어머니 밥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만나게 되면 주도권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아하고 누가 날 더 좋아하고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의존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아하님이 제가 프레임적인 걸 논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하님이 뭐 그 만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만 보면은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 100%예요. 확실해요. 예. 의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게 매달리면요 대부분이 다 거절을 해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일단 그냥 아무 여자나 붙잡고 아무 남자나 붙잡고 고백을 한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달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건 어떤 남자건 상관없이요 왜 이러세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부담스러워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남자나 붙잡고 아무 여자나 붙잡고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인간의 그냥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죠? 예. 아니면 받아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차고 버리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용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게끔 지금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용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에너지를 써서 그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안 되니까 아무 여자나 붙잡고 만나달라고 사정하고요, 고백하고요, 내 마음 받아달라고 사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대방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차내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돈이나 이런 걸 보고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이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항상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자분들에게도 프레임 강의를 해드렸던 거예요. 예, 너무 가치가 낮아지고 너무 자존감 없게 행동해버리면 이렇게 이용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에게도 프레임 강의를 해드렸는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예.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잖아요. 해보면 돼요. 지나가는 사람은 뭐 여러분들 아는 사람한테 아무나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더 확고하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예. 모든
모든 행동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소우님이 막 신고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신고 당하죠. 당연히. 그죠? 실제로도 막 하다가 신고당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예. 신고당하고 거절당하고 뭐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선 가치가 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 기준 없이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상대방과 잘 되려고 매달리는 행동들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한다? 여러분을 가치 낮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절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